지금 뉴질랜드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곳에서요. 매달 수천 명이 나라를 떠나고 있어요. 그것도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교사. 나라의 미래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간호사 10명 중 1명이 호주 면허를 신청했어요. 10명 중 1명이요.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시간 야간 근무를 휴식 없이 해요. 도움도 없이요. 환자를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막상 우리 자신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녀는 결국 호주로 떠났습니다. 천국이라 불리던 나라에서 왜 사람들이 탈출하는 걸까요? 이 나라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뉴질랜드의 첫 번째 비밀은 지리입니다. 이 나라는 사실상 감옥이에요. 지도를 펼쳐보세요. 남태평양 한복판에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호주인데 거기까지 비행기로 3시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선진국이죠. 땅은 넓어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살까요? 서울 인구의 절반도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적은 인구마저 한 곳에 몰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절반이 오클랜드 한 도시에 살아요. 나머지 지역은 텅텅 비었습니다. 수도 웰링턴도 작고 남섬 최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도 작아요. 오클랜드 빼면 전부 시골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나옵니다. 뉴질랜드의 자랑인 대자연이 사실은 저주라는 점이에요. 남섬을 보세요. 국토의 절반입니다. 근데 한가운데를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봉우리가 수십 개예요. 최고봉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이런 곳에 도시를 어떻게 짓겠어요? 불가능하죠. 평지는요? 동쪽에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사막입니다. 비가 안 와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산맥에 부딪히면서 서쪽에만 비를 쏟아붓거든요. 산을 넘어온 바람은 수분이 다 빠져서 뜨겁고 건조해요. 농사도 힘든 땅이죠. 결국 사람들이 갈 곳이 북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오클랜드 주변으로 몰릴 수밖에요. 세 번째 비밀은 경제입니다. 뉴질랜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너무 외졌습니다. 인구도 너무 적어요. 뭘 만들어도 팔 시장이 없어요. 수출하려면 운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중국 공장에서 반값에 찍어내는데 경쟁이 될 리가 없죠. 금융업은요?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나 홍콩 놔두고 굳이 여길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IT 산업은요? 실리콘밸리랑 붙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 뉴질랜드가 할 수 있는 건 양 키우고 소 키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현대 농업은 기계가 다 해요.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지금 뉴질랜드 땅 절반을 가축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기댈 수 있는 산업이 3가지밖에 없었어요. 관광, 농업, 부동산. 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다리 3개인 의자예요. 하나만 부러지면 전체가 쓰러지죠. 그리고 진짜로 부러졌습니다. 영국이 배신한 거예요. 뉴질랜드 농산물의 최대 고객이 영국이었거든요. 양고기, 버터, 치즈 전부 영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영국이 유럽이랑 손을 잡으면서 이제 너네 물건 안 사라고 선언한 거죠. 하루아침에 주요 수입원이 증발했습니다. 정부가 패닉에 빠졌어요.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뭘 선택했을까요? 부동산이었어요. 이게 네 번째 비밀입니다. 뉴질랜드가 부동산이라는 마약에 중독됐다는 사실이죠. 집을 사면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집을 팔아서 돈을 벌어도 양도세를 거의 안 받았어요. 외국인 투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호주 부자들이 몰려왔어요. 중국 부자들도 몰려왔습니다.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이 폭주했습니다. 오클랜드 평균 집값이 일반 가정소득의 10배를 넘어섰어요. 젊은이들이 평생 일해도 집을 못 사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호주로요. 거기선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이 훨씬 높습니다. 집도 살 수 있어요. 뉴질랜드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바로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안 갈 이유가 없죠. 간호사 10명 중 1명이
호주 면허를 신청한 이유가 이겁니다. 12시간 무휴식 근무를 견디면서 평생 집도 못 사는 나라에서 왜 버텨요? 호주 가면 대우도 좋고 미래도 보이는데요. 근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젊은 인재들이 빠져나가면서 나라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병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클랜드 시립병원 응급실 이야기예요. 환자가 가슴을 움켜쥐고 들어왔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에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근데 의사가 없습니다. 한 명은 지난달에 호주로 떠났고 또 한 명은 그 전달에 떠났어요. 남은 의사는 이미 다른 수술 중이었습니다. 환자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가족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아무도 안 와요?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의사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게 뉴질랜드 의료 현실입니다. 의사들이 탈출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주에서 같은 일을 하면 급여가 훨씬 높거든요. 근무 환경도 낮습니다. 환자 대비 의료진 비율도 안전해요. 뉴질랜드에서는 의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다가 결국 포기하는 거죠. 오클랜드 의대 졸업생들을 보세요. 졸업하면 어디로 갈까요? 절반 이상이 호주행 비행기를 탑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세금으로 의사를 키워요. 수년간 교육시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졸업장 받자마자 안녕, 나 호주 간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한 의대 교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호주 의사를 무료로 양성해주는 셈이죠. 참 기막힌 일이에요. 간호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아까 말했죠? 간호사 10명 중 1명이 호주 면허를 신청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뉴질랜드 전체 간호 인력의 상당 부분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간호사 노조 대표가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이탈은 엄청난 거예요.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의료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남아있는 간호사들은 어떨까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떠나면 그 일을 누가 해요? 남은 사람들이 나눠서 합니다. 업무량이 늘어나요. 더 지치게 되죠. 그러면 또 떠나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떠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요. 악순환이에요. 끝이 안 보입니다. 한 간호사가 이렇게 토로했어요. 동료가 호주로 떠나면 저희가 그 몫을 채워야 해요. 업무량이 감당이 안 돼요. 지쳐서 저도 떠나고 싶어져요. 실제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더 힘들어지죠. 이게 끝나질 않아요. 병원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응급실에서 평균 6시간을 기다려야 의사를 봅니다. 6시간이요. 응급 상황인데요. 수술 대기는요? 1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1년을요. 그 사이에 병이 악화됩니다.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한 환자 가족이 증언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장 문제로 쓰러지셨어요. 구급차 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병원 도착했는데 침대가 없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셨어요. 치료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이게 선진국 의료 시스템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예요. 교육계도 붕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떠나고 있어요. 특히 수학이랑 과학 교사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왜 떠나냐고요? 똑같은 이유예요. 호주에서 덜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집도 살 수 있고요. 어떤 학교는 수학 교사가 없어서 수학 수업을 못합니다. 체육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겠어요? 한 학부모가 분노했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 물리 선생님이 없어요. 1년 넘게 없어요. 대학 갈 때 물리 점수가 필요한데 어떡하라는 건가요? 시골 지역은 더 처참합니다. 교사가 아예 안 옵니다. 누가 시골 학교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급여도 낮고 환경도 열악하고 발전 기회도 없는데요. 결국 시골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남섬의 한 작은 마을 이야기예요.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사 3명이 근무했어요. 근데 2명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오클랜드로 떠났습니다. 1명만 남았어요. 1명이 모든 학생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결국 그 학교도 문을 닫았어요. 학교가 없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은 가족들도 떠났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이에요. 마을이 텅 비었습니다. 이런 일이 뉴질랜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시골을 떠나 오클랜드로 갑니다. 오클랜드 젊은이들이 호주로 떠납니다. 시골은 노인만 남아요. 도시도 점점 비어가고요. 고령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니까 노인 비율이 치솟고 있어요. 당연한 결과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호주 노인들이 뉴질랜드로 들어오고 있어요. 은퇴 이민이에요. 공기 좋고 경치 좋으니까 노후를 보내기 좋다는 거죠. 돈 있는 노인들이 와서 집을 삽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세요? 젊은이들은 나가고 노인들은 들어옵니다. 나라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어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고요? 젊은이들이 세금을 냅니다. 일을 하니까요. 노인들은 복지를 받아요. 연금, 의료비, 요양비 전부 국가 재정에서 나갑니다.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복지 받는 사람은 느는 구조예요. 돈이 안 돌아갑니다. 한 인구학자가 경고했어요. 이건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닙니다. 언젠가 무너져요. 시간 문제일 뿐이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나름 대책을 세웠습니다. 외국에서 의료 인력을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인력 부족을 메우려는 거였죠. 실제로 엄청난 수의 이민자가 들어왔어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천만에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민자들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요? 호주로요. 이유가 뭘까요? 뉴질랜드에서는 집을 못 사니까요. 호주에서는 더 벌고 집도 살 수 있으니까요. 더 기막힌 게 있어요. 이민자들이 뉴질랜드를 디딤돌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야기예요. 그는 뉴질랜드로 기술 이민을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시민권을 땄습니다. 시민권 뭘 했을까요? 호주로 떠났습니다. 왜냐고요? 뉴질랜드 시민권이 있으면 호주에서 자동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비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가 지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뉴질랜드는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자연도 예뻐요. 근데 제 분야에서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회사가 너무 작아요. 프로젝트도 작고요. 호주에 가면 더 큰 회사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급여도 훨씬 높고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 루트를 타고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 바로 호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비자 받기가 까다롭거든요. 근데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뉴질랜드 시민권을 따면 호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뉴질랜드가 호주행 백도어가 된 거예요. 결국 뭐가 벌어지고 있냐고요? 뉴질랜드가 외국에서 전문 인력을 데려옵니다. 돈 들여서요. 정착시키고 교육도 시킵니다. 근데 결국 호주로 가버려요. 뉴질랜드가 호주한테 인력을 무료 공급해주는 꼴이 된 겁니다. 자국민도 못 잡습니다. 이민자도 못 잡아요. 전부 호주로 빠져나갑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해도 안 통해요. 호주가 너무 가깝고 너무 매력적입니다. 임금도 높고 기회도 많아요. 우리가 경쟁이 안 돼요. 이게 뉴질랜드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천국이에요. 공기 맑고 자연 예쁘고 사람들 친절합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병원은 의사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어요. 학교는 교사가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어서 떠나고 있어요. 노인만 남아가고 있죠. 천국의 속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뉴질랜드만 이런 걸까요? 비슷한 조건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들도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공했습니다. 뉴질랜드만 실패했어요.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아일랜드를 보세요. 이 나라도 한때 뉴질랜드랑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작은 섬나라였어요. 인구도 비슷했고요. 경제는 농업에 의존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기회를 찾아 떠났어요. 영국으로, 미국으로.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면 빈자리가 늘었다고 해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마을이 늙어갔습니다. 뉴질랜드랑 판박이죠. 근데 아일랜드가 뭘 했는지 아세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법인세를 확 낮춘 거예요. 기업들한테 우리나라로 오세요. 세금 적게 내도 됩니다. 라고 손짓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글이 왔습니다. 애플이 왔어요. 페이스북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왔어요.
세계적인 IT 공룡들이 유럽 본부를 더블린에 세웠습니다. 일자리가 폭발했어요. 그것도 허드렛 일이 아니라 고급 일자리였습니다. 연봉 높고 미래 있는 직업들이요. 젊은이들한테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런던에서 뉴욕에서 다시 아일랜드로요. 한 아일랜드 엔지니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런던에서 10년 살았습니다. 근데 더블린에 구글이 온다는 소식 듣고 바로 짐 쌌어요. 이제 고향에서도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일랜드가 켈틱 타이거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경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부자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떨까요? 이 나라는 뉴질랜드보다 훨씬 불리했어요. 도시 국가입니다. 땅이 서울만 해요.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도 수입하고 식량도 수입해요. 뭘 해먹고 살겠어요? 근데 싱가포르 지도자가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리커유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인재가 우리의 유일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교육에 미친 듯이 투자했습니다. 수학, 과학, 기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싱가포르 학생들이 국제학력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동시에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모았어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실력 있으면 싱가포르로 오세요.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결과요?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의 심장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를 싱가포르에 뒀어요. 인구 500만짜리 작은 도시 국가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선 겁니다. 이스라엘도 봐야 합니다. 이 나라 상황은 더 험악했어요. 국토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주변은 적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였죠. 어떻게 경제를 키우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뭘 했는지 아세요? 기술에 올인했습니다. 스타트업을 미친 듯이 키웠어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군대에서부터 기술 인재를 양성했어요. 결과요?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인구 대비 스타트업 수가 세계 최고예요.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혁신적인 곳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작은 규모를 약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점으로 바꿨어요. 작으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명확한 전략을 세웠어요. 우리는 이걸로 승부한다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는 IT 유치로 승부했어요. 싱가포르는 금융 허브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술 혁신으로 밀어붙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인재를 붙잡았습니다. 떠나지 않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외부에서 인재를 끌어왔습니다. 뉴질랜드는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전략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걸로 승부한다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이 예쁘니까 관광객이 오겠지. 양이 많으니까 농업 하면 되겠지. 집값이 오르니까 부동산으로 먹고 살면 되겠지. 이랬어요. 이게 전략입니까? 아니죠. 현실에 안주한 겁니다. IT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어요? 안 했습니다. 법인세를 낮췄어요? 안 했어요. 스타트업을 제대로 지원했어요? 미미했습니다. 교육에 파격 투자했어요? 오히려 교사들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인재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집값을 미치게 올려서 내쫓고 있었습니다. 한 뉴질랜드 경제학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일랜드는 구글을 유치했습니다. 우리는 호주 은퇴자들의 별장을 유치했죠? 싱가포르는 금융 허브가 됐어요. 우리는 양 목장으로 남았습니다. 뼈를 때리는 말이죠. 더 웃긴 게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호주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일랜드 옆에 영국이 있습니다. 근데 아일랜드가 성공했잖아요. 어떻게요? 영국보단 나은 조건을 만들었거든요. 기업들한테요. 영국보다 우리가 낫습니다 라고 증명한 거예요. 뉴질랜드는요? 호주보다 나은 조건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요. 임금도 낮고 기회도 적고 집값은 더 비싸요. 인재가 호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왜 이랬을까요? 무능해서요? 게을러서요? 아니에요. 자만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야. 자연이 아름다워, 공기가 맑아, 사람들이 친절해, 행복지수가 높아.
이것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회피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를 깨닫고 과감하게 틀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위기를 무시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좋은 나라야 라고 자위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행복지수가 높다고요? 그 통계를 누가 응답했을까요? 아직 남아있는 노인들이에요. 집 있고 연금 받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행복해요. 당연히요. 근데 젊은이들은요? 불행해서 떠나고 있잖아요. 자연이 아름답다고요? 근데 예쁜 경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합니다. 미래가 보여야 해요. 공기가 맑다고요? 맑은 공기 마시면서 평생 월세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뉴질랜드의 문제는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전의 부재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냥 오늘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젊은이들이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매달 수천 명씩요. 한 번 떠난 사람은 안 돌아와요. 호주에서 집 사고 가정 꾸리고 정착하면 왜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옵니다. 지금 호주에 뉴질랜드 출신이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수십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거 귀환할까요? 불가능해요. 남은 젊은이들도 계속 떠날 겁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악순환이 멈추지 않아요. 언젠가 임계점이 올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요. 젊은이가 너무 적어서 나라가 굴러가지 않는 때가요. 뉴질랜드가 그 지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아예 없을까요? 기회가 전혀 없었을까요? 사실 있었습니다. 작은 창이 열렸어요. 코로나 때였습니다. 원격 근무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잖아요.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뉴질랜드의 외진 위치가 약점이 아니게 될 수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개발자가 오클랜드에 살면서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디지털 노마드들이 뉴질랜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기 맑고 자연 예쁘고 인터넷 빠르니까 여기서 일하자는 거였어요. 뉴질랜드 스타트업도 성과를 냈습니다.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주항공 스타트업인데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 나온 겁니다. 새 정부도 무언가를 하려고 했어요. 뉴질랜드 인재 귀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해외로 떠난 인재들한테 돌아오세요? 지원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계획은 있었습니다. 근데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적었습니다. 한 정책 전문가가 말했어요. 좋은 시도입니다. 근데 문제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작아요. 반창고로 골절을 치료하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미 떠난 수십만 명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호주에서 자리 잡았는데 굳이 왜요? 남은 젊은이들이 버틸까요? 여전히 집을 못 사는데요? 병원은 여전히 엉망인데요? 학교는 여전히 교사가 없는데요? 문제가 너무 깊습니다. 구조적이에요. 부동산 거품, 인재 유출 고령화, 산업 공도화, 이게 전부 얽혀 있어요. 하나만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전부 뜯어 고쳐야 해요. 근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그럴 돈이 있을까요?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암울합니다. 뉴질랜드의 미래가 밝지 않아요. 지금 추세대로면 계속 쇠퇴할 겁니다. 젊은이들은 계속 떠날 거예요. 나라는 계속 늙어갈 겁니다. 경제는 계속 부동산에 기대겠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뉴질랜드가 망하면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죠? 여기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집값이 미쳤다. 젊은이들이 집을 못 산다. 아무리 일해도 안 된다. 인구가 수도권에 몰린다. 지방은 텅 빈다. 고령화가 심각하다. 출산율이 바닥이다. 이거 어느 나라 얘기예요? 대한민국이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랑 한국이 너무 닮았어요. 섬뜩할 정도로요.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부동산부터 갑니다.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집값이 연봉의 10배가 넘는다고 했죠? 서울이 그래요. 아니,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젊은이가 평생 일해도 집 못 산다고 했잖아요. 한국 젊은이들이 뭐라고 해요? 영끌해도 못 산다고 합니다. 벼락치 됐다고 해요. 판박이죠.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이 경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도 그래요.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경제 전체가 집값에 묶여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집값을 못 내려요. 뉴질랜드랑 똑같은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인구 집중을 보세요. 뉴질랜드에서 인구 절반 가까이가 오클랜드에 몰려 있다고 했죠? 한국은요? 수도권의 절반이 삽니다. 거의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지방이 텅 비어간다고 했잖아요. 학교 문 닫고 병원 없어지고 마을이 사라진다고요? 한국은요?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학교가 폐교됩니다. 지방 대학이 정원을 못 채웁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고령화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뉴질랜드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고 했죠? 한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입니다. 속도가 1등이에요. 뉴질랜드에서 젊은이가 세금 내고 노인이 복지받는데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고갈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젊은이들이 낸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인재 유출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뉴질랜드 젊은이들이 호주로 떠난다고 했죠? 한국 젊은이들은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조사를 보면요, 한국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기회가 되면 해외에서 살고 싶다고 답해요. 실제로 떠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일본으로요. 이유가 뭐냐고요? 뉴질랜드 젊은이들이랑 같습니다. 여기선 미래가 안 보여서요. 의사들을 보세요. 한국 의사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중동으로요. 왜요? 돈도 더 벌고 근무 환경도 나으니까요. 개발자들도 그래요.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연봉이 몇 배거든요.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키운 인재를 호주가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한국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제일 무섭습니다. 뉴질랜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했죠? 한국은요, 세계 최저예요.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아이를 안 낳느냐고요? 뉴질랜드 젊은이들이랑 같은 이유예요. 집도 못 사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미래가 불안한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내 삶도 힘든데 아이한테 뭘 물려줘요? 똑같습니다. 산업 구조도 문제예요. 뉴질랜드가 관광, 농업, 부동산에만 의존한다고 했죠? 새로운 산업을 못 키웠다고요? 한국은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 의존합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위험해집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해요. AI, 바이오, 우주산업 키우고 있어요? 제대로 되고 있나요? 뉴질랜드가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처럼 과감하게 못 바꿨다고 했잖아요. 한국은요? 과감하게 바꾸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만입니다. 뉴질랜드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야 라고 자만했다고 했죠? 현실을 직시 안 했다고요? 문제를 인정 안 했다고요? 한국은요? 우리는 선진국이야. K-팝이 세계를 휩쓸어. 반도체 강국이야. IT 강국이야.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그 화려한 겉면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집을 못 사요. 결혼을 못 해요. 아이를 안 낳아요. 해외로 떠나요. 뉴질랜드가 겉은 화려한데 속이 썩어간다고 했잖아요. 한국은요?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인 한 명이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뉴질랜드를 보면서 한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뼈를 때리는 말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한국이 뉴질랜드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고요? 뉴질랜드는 호주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날 곳이 있어요. 호주로 가면 일자리 있고 집 살 수 있습니다. 비자도 필요 없어요. 탈출구가 있는 거죠. 한국은요? 어디로 가요? 일본이요? 미국이요? 쉽지 않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비자도 어렵고요. 뉴질랜드처럼 그냥 가면 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은 떠나지도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규모도 다릅니다. 뉴질랜드 인구가 500만이에요. 작은 나라죠. 한국은요? 5천만입니다. 10배예요. 문제가 터지면 충격이 훨씬 큽니다. 자원도 차이가 나요. 뉴질랜드는 자원이 있습니다. 농업이라도 하잖아요. 양이라도 키워요.
최악의 경우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은요, 식량 자급률이 낮습니다. 에너지도 수입해야 해요. 무역이 막히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뉴질랜드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교훈을 얻어야 해요. 뭘 배워야 하냐고요?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문제를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괜찮아가 아닙니다. 속이 썩어가고 있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동산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집이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살 곳이 되어야 해요.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과감하게요. 아일랜드처럼, 싱가포르처럼, 이스라엘처럼요. 우리는 이걸로 승부한다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인재를 붙잡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요. 기회를 줘야 합니다. 희망을 줘야 해요.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야 해요. 다섯 번째, 지방을 살려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해요. 지방에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라 전체가 기울어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안 하면요? 뉴질랜드처럼 되는 겁니다. 뉴질랜드가 보여줬잖아요. 천국 같은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고요. 현실에 안주하면 망한다고요.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으면 나라가 끝난다고요. 한국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의 교훈을 무시하면요, 몇십 년 뒤에 한국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나라가 늙고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뉴질랜드처럼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오클랜드 공항으로 가볼게요. 호주행 게이트 앞입니다. 젊은이들이 줄 서 있어요. 손에는 편도 티켓이 들려 있습니다. 표정을 보세요. 슬픔이 있어요. 분노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감정은 체념이에요. 한 젊은 간호사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향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본인도 모릅니다. 이게 뉴질랜드의 현실이에요. 천국이라 불리던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국을 떠나야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뉴질랜드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시작은 축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넓은 땅, 평화로운 사회, 친절한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불렸어요.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저주로 변했어요. 외진 위치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못했습니다. 대자연 때문에 개발이 막혔어요. 인구가 한 도시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기댔어요. 집값을 올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였어요. 세금 혜택을 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재앙이었습니다. 집값이 폭주했어요.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희망을 잃었어요. 그래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로요. 의사, 간호사, 교사, 엔지니어, 개발자, 나라의 미래가 빠져나갔어요. 병원이 무너졌습니다. 학교가 망가졌어요. 사회 전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뭘 했냐고요? 거의 안 했어요.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나라야라고 자위했어요. 그 사이에 아일랜드는 IT 허브가 됐습니다. 싱가포르는 금융 강국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스타트업가가 됐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나라들이 성공했어요. 뉴질랜드만 제자리였습니다. 아니, 후퇴했어요. 왜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도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안주했으니까요. 결과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국민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뉴질랜드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현재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는 성공한 나라였어요. 행복지수 최상위권, 삶의 질 세계 최고. 근데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쇠퇴가 시작됐어요.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요? 자만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요.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근데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져요. 뛰어야 제자리입니다. 뉴질랜드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 무시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두 번째, 부동산은 마약입니다. 처음엔 달콤해요. 집값이 오르면 경제가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중독되면 망해요. 경제가 부동산에 묶여버립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다 무너지니까 못 내려요. 계속 올려야 해요. 근데 계속 오르면 젊은이들이 못 삽니다. 절망해라 떠납니다. 악순환이에요.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듭니다. 뉴질랜드가 이 덫에 걸렸어요.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죠.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세 번째, 인재가 전부입니다. 나라의 진짜 자산이 뭘까요? 땅이요? 자원이요? 돈이요?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특히 젊고 똑똑한 사람이요. 뉴질랜드가 아무리 자연이 예뻐도 사람이 없으면 뭘 하겠어요? 병원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회사 돌릴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안 굴러가요. 인재를 잃으면 끝입니다. 다시 데려오기 어려워요. 한 번 떠면 안 돌아옵니다. 다른 곳에서 뿌리를 내리니까요. 뉴질랜드가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수십만 명이 호주에 정착해 있습니다.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요. 네 번째,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아일랜드가 왜 성공했어요? 우리는 IT 허브가 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가 왜 성공했어요? 우리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된다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성공했어요? 우리는 기술 혁신 국가가 된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는요? 없었어요. 그냥 자연이 예쁘니까 괜찮겠지 했습니다. 이게 전략이 아니죠.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나라도 기업처럼 방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다가 있어야 해요. 없으면 표류합니다. 뉴질랜드처럼요. 다섯 번째, 위기는 기회입니다. 근데 잡아야 합니다. 뉴질랜드한테 기회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요. 원격 근무가 뜨면서 지리적 약점이 사라졌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를 끌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안 잡았습니다. 소극적이었어요. 과감하지 못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보세요. 위기가 왔을 때 과감하게 틀었습니다. 법인세를 확 낮췄어요. 결과가 대성공이었죠. 뉴질랜드는 그러지 못했어요. 길 가는데 놓쳤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이 뉴질랜드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거품, 인재 유출, 고령화, 지방 소멸, 문제가 판박이입니다.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뉴질랜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을 수 있습니다.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요? 아직입니다. 힘들지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계속 절망하고 있어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지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바꾸면요? 나중엔 못 바꿉니다. 뉴질랜드처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하냐고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쉬운 답이 없어요. 있으면 진작했겠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괜찮아. K컬처가 세계를 휩쓸어. 반도체 강국이야.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아래서 뭐가 벌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뉴질랜드가 우리는 행복한 나라야라고 자위하는 동안 젊은이들은 떠났어요. 한국이 우리는 잘 나가는 나라야 라고 자만하는 동안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현실을 봐야 해요.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감해야 합니다. 조금씩 바꾸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일랜드처럼 확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요, 산업 구조를요, 교육 시스템을요, 지방 정책을요. 쉽지 않습니다. 반발이 있을 거예요. 기득권이 저항할 겁니다. 근데 안 하면 망합니다. 뉴질랜드처럼요.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젊은이들이 여기서 살 수 있겠다고 느껴야 합니다.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집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할 수 있어야죠.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을 꿀 수 있어야 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절망해요.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탈조선을 꿈꿔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뉴질랜드가 증명했어요.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으면 나라가 끝난다고요? 아무리 자연이 예뻐도, 아무리 경제가 좋아 보여도 젊은이들이 떠나면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못 주면 끝입니다. 뉴질랜드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미래에서 온 경고예요. 천국 같은 나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나라도 쇠퇴할 수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면요. 변화를 거부하면요. 젊은이들을 외면하면요. 몰락은 화려한 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도요. 평화로운 나라도요. 행복한 나라도요. 예외가 없어요. 뉴질랜드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그 교훈을 배울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뉴질랜드의 젊은이들은 선택했어요. 떠나는 걸로요. 그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떤 택을 할까요? 남을까요? 떠날까요? 싸울까요? 포기할까요? 그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에 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클랜드 공항에서는 젊은이들이 호주행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편도 티켓을 들고요. 인천공항에서도 같은 장면이 펼쳐질까요? 그건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뉴질랜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희망이 아예 없는 걸까요? 뉴질랜드가 완전히 끝난 걸까요? 되살릴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가 드디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는 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사라지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 주택 구매자한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외국인 투기를 막는 규제도 강화했어요. 의료진 급여를 올리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근데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정책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방향은 맞아요. 근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젊은이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떠나는데 정부는 1년에 정책 하나 놓는 수준이에요. 이 속도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떠난 사람들이에요. 수십만 명이 호주에 정착해 있습니다. 집 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커리어 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호주에서 10년 산 뉴질랜드 출신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향이 그립긴 해요.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어요. 학교도 여기 다니고요. 제 커리어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 버리고 돌아가라고요? 불가능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한번 떠난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새로운 곳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게 고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원래 고향이 좋아져도 돌아가기 힘들어요. 삶이 이미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진짜 승부처는 아직 남아있는 젊은이들입니다. 떠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한 29살 개발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오클랜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호주로 떠났어요. 그도 고민 중이에요. 저도 가야 하나 싶어요. 여기 있으면 집 못 사요. 호주 가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여기 계세요. 뉴질랜드를 사랑하기도 하고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남아있을 이유를 못 찾겠어요. 이 사람 같은 젊은이들이 수만 명입니다. 갈까 말까 저울질하고 있어요. 이들한테 남아있을 이유를 줄 수 있느냐가 뉴질랜드 미래를 결정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집값이 잡혀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면 집 살 수 있다고 느껴야 해요. 지금은 아무리 일해도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잖아요. 둘째,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고급 일자리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직장이요. 지금은 그런 일자리가 호주에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셋째, 삶의 질이 보장돼야 합니다. 병원에서 6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요.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작동해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집값을 잡으려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항하겠죠.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키워야 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년, 수십 년이 걸립니다.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예산을 재배분해야 해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한다는 뜻이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뉴질랜드가 회복하려면 기적이 필요해요. 정치적 의지, 사회적 합의, 경제적 자원이 전부 갖춰져야 합니다. 솔직히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기적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일랜드가 해냈잖아요. 그들도 한때 절망적이었어요. 젊은이들이 다 떠났습니다. 경제가 바닥이었어요. 근데 과감한 결정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법인세를 낮춘 거요. 그게 IT 기업들을 불러왔고 일자리를 만들었고 젊은이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뉴질랜드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과감하게요. 획기적으로요. 어떤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민 정책을 말합니다.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서 인구를 늘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해봤잖아요. 이민자들도 호주로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에 투자하자고 합니다. 싱가포르처럼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만들어서 인재를 키우자는 거죠.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떠나는 젊은이들을 붙잡기엔 늦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술 산업을 키우자고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스타 국가가 되자는 거예요. 로켈렛 같은 성공 사례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결국 단일 해법은 없어요. 모든 걸 동시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잡고 산업도 키우고 교육도 투자하고 인프라도 개선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모두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양보해야 해요. 그게 될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 사회가 그 정도로 단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갑자기 하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뉴질랜드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계속 젊은이들이 떠날 거예요. 나라는 계속 늙을 겁니다. 경제는 계속 부동산에 의존하겠죠. 서서히 쇠퇴할 겁니다. 갑자기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뉴질랜드는 여전히 안 더운 나라입니다. 관광객은 계속 올 거예요. 농업도 돌아갈 겁니다. 근데 활력은 점점 사라지겠죠? 젊은 피가 없으니까요. 몇십 년 뒤 뉴질랜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노인들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여생을 보내는 곳, 예쁘지만 정적인 나라, 과거의 영광만 남은 곳. 슬프지 않아요? 천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한 채로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뉴질랜드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 성공에 취하지 마세요. 지금 잘 나간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요. 오늘의 강점이 내일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들이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요즘 것들이 나약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떠나면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셋째, 부동산을 신처럼 떠받들지 마세요. 집은 살 곳이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는 결국 망해요.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실에 안주하면 죽어요.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아프더라도요. 다섯째, 희망을 주세요. 사람들이 여기서 살만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떠나요. 당연한 거예요. 한국에 사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나요? 집을 살 수 있나요? 미래를 꿈꿀 수 있나요? 아이를 키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뉴질랜드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엔 못 바꿔요. 오클랜드 공항에서 편도 티켓 들고 떠나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눈에 담긴 체념을 기억하세요. 그게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같은 장면이 펼쳐지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뉴질랜드의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